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그 대통령이 사실 탄핵은 아니죠. 헌법의 근거도 희박한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국민들을 지금 현혹시켰던 것이 바로 촛불 집회입니다. 이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게 민노총이니까 결국 지금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만든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게 바로 민노총인데 이 민노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이 민노총을 또 어떤 식으로 비호하고 지원을 할지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이 이 민노총의 그 전행과 문제점을 그동안 엄청나게 고발을 많이 해오셨던 분이 계시죠. 저희 진정토크에도 나오셔서 그 현대차의 민노총 그 노조의 그 문제점과 비리를 고발을 또 세게 해주시기도 했는데 바로 이 석유공사의 전 노조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노동문제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바로 김기봉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사실은 지금 가장 그 국가와 경제 발전을 위한 데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제3노총, 전국노총의 태동에 큰 기여를 하셨고 또 노조는 국가와 기업의 재앙이다 이런 책을 쓰셔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는 이 문재인 국기문란에 대한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드셔서 거기 또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오늘 이 김기봉 위원장님과 함께 지금 이 노조와 현 정권과의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민노총의 문제점 다시 또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오시려면은 울산에서부터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잡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애국하려고 그러면은 더 멀리도 가야죠. 감사합니다. 그 지금 뭐 문재인 국기문란 탄핵 추진 위원회 이게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예예예. 뭐 반향이 뜨겁고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터넷에서는 막 엄청난 지금 막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 네. 어떻게 이제 만드시게 됐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뭐 사실은 그 5월 10일 날 취임이시고 11일 날 오마이뉴스에 이제 그 보수 노동 운동을 했던 뭐 석유공사 노조위원장 이제 문재인 이제 탄핵 국기문란 탄핵 추진위원회 결성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나가자 이제 뭐 보수 단체들은 이제 엄청나게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유엔에서 그 인권 결의안을 했는데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 당시 비서실장이 있으면서 북한하고 물어보고 이걸 갖다 우리가 하자 하는 거는 사실은 국정농단보다 더 엄청난 큰 국기문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뭐 이적행위고 헌법상으로는 진짜 탄핵감입니다. 네, 그래서 송민순 그 전 회고록에 보면은 송민순 씨가 태양이라고 그러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내놓지 않겠다면서 문재인 현 대통령을 부정한 그러한 사실도 있는데 그래도 한나라의 장관했던 공인이 그런 그 회고록을 썼을 때는 그거는 사실에 입각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저는 밝히기 위해서 국정농단보다 더 큰 국기문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러한 좀 운동을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가장 이제 지금 뭐 강성 노조 때문에 촛불 민심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걸 누누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강성 노동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벌써부터 그 이 세상이 자기네들 것이냐 지금 그렇죠. 막 큰일 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그 노동민주화의 그 도시였던 울산에서 노동민주화의 바람이 87년도에 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먹고 살게 이런 만큼 우리가 좀 돈 좀 달라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에
노동자들이 시청을 점거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결국은 그것도 이제 불법 점거였지. 그렇죠, 불법 점거였죠. 뭐 시청 점거한 데는 자체가 벌써 불법이고 그렇지. 공권력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뭐 연봉 억대 받고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귀족 노조의 상징으로 현대자동차가 오게 되어 있는데 어제 30년 만에 1987년도에 울산시청이 점거됐다가 어제 30년 만에 다시 현대중공업의 예, 노조위원장하고 그 노동조합에서 시청을 점거해서 지금 예,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점거 중인가요? 아유, 어저께 그러니까 시청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무기한으로 들어간 건가요? 예? 무기한으로 점거하겠다고 이제 들어간 건가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 그 동안에는 이 친구들이 사실 그 불법을 파업을 했지만 그래도 정부가 강력하게 전 정부에서는 예, 공권력이 도전하는 걸 갖다가 묵인을 안 해주고 원리 원칙으로 자기네들이 처리를 했는데 아니, 이제 새 정부에서 불법 탈법은 당연히 제약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런데 시청까지 점거했다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안 하면 예, 문재인 정부는 우리 때문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아주 이제 뭐 법도 우리 아래다 하고 시청 점거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노동 탄압이 심해서 허구한 날 이 피눈물 나고 거리에서 피 흘리고 한 가장 그 강경하게 이 민노총 파업일까 시위를 탄압했던 게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대단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대통령 뭐 비난하고 뭐 근데 지금 해줬고. 저기 뭐야 그래서 이거 민주노총 잊어버렸나 봐요 이자들이.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똥 만들었다고 제가 늘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닭대가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회찬 총리를 시켜가지고 이해찬, 네. 이해찬이죠. 네. 예. 사실은 항운 노조가 그 당시 불법 그 비리의 온상 아니었습니까? 네. 엄청나게 항운 노조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탄압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 노무현 정권이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해찬 그 전 총리 공간에는요 민주노총 여기 그 항운 노조 애들이 허구한 날 가가지고 행패 부리는 바람에 말도 못했습니다. 이해찬 그 당시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예, 쳐들어와서 예. 그러면 봐서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이해찬 국무총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벌써 예. 잊어버렸지. 예. 그러니까 진짜 지금 보면은 내가 언론 노조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노예고 종이고 그리고 민주노총의 시녀로 전락한 지가 오래됐지만 이번처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아방궁을 지어놓고 있는데 다 떨어진 구두 신고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솔직히 말해서 서민 코스프레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아니 수천만 원짜리 의자에 앉아서 사는 사람인데. 예, 그런데 큰 구두 그거 신고 다닌다는 거는 보여주기식의 한마디로 쇼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그냥 서민적이다 말이야. 다 떨어진 그 구두 신고 저렇게 다니는 이러한 대통령이 어딨냐면서 앞장서 갖고 아양 떨고 충성 맹세하고 참 나는 정말 예 양심도 다 팔아먹고 그 종의 근성을 가진 그 현 기자들에 대해서 저는 감히요 정말 예 가슴이 아파오고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탄압했어도 기자들은 당당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자 정신은 다 어디 갔는지 지금은 저는 그 기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막 기자 가로 열고 종이라고 그럴 겁니다. 지금 뭐 한 3, 40년 되는 동안에 그 전교조의 그 교육과 네. 이 잘못된 이 역사 교육 이런 것 때문에 네. 그 많이 지금 젊은 기자들이 잘못 배우고 커서 그렇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민노총이 지금 문재인 당선이 됐으니까 자기들 세상이 왔다고 지금 저를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가서 시청까지 점거해도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또 놀란 게 이제 여기 출연을 오려고 방송 이제 녹화 오려고 11시에 KTX 앞에 딱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KTX 노동조합은 역사 내에서 그냥 철도 노조. 예, 철도 노조
피켓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역사 내에서 네. 고성방가 스피커 들어놓고 그 조합원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역사 내에서 소란을 피워가면서 그러면은 거기 하루에 수십만 명 어디 서울역에서 그러셨어요? 서울역 KTX 역사 그 내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새 정권이 노조를 옹호한다는 걸 실감을 오늘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말 없이 그 조용히 하던 이러한 친구들이 이제는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농성장에 스피커를 갖다 놓고 마이크로 그렇게. 아니 제가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하든 봐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면은 이런 불법 시위라든지 시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예. 그 내버려 둘까요? 예전에 노무현 정권의 사례를 보면 안 내버려 뒀거든요. 탄압을 분명히 했거든요. 아니 그건 탄압이라고 할 수 없고 잘못된 것을 진압을 한 거였지만. 그런데 이제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 때문에 당신이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해도 너희들 막지 마라 하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그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경제 5위고 브라질이 7위였는데 이제 결국은 뭐 사실은 귀족 노조라는 이 용어가 그 뭐 영국이나 독일에서 태동된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그의 용어입니다. 귀족 노조가. 결국은 아르헨티나의 그 페론 그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성 노조화와 결탁하는 바람에 결국 나라가 몰락하고 지금은 뭐 빈곤국가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그 실례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인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은 그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요. 그 웃기는 게 대통령이 그 뭐 청와대에서 원탁에서 이렇게 뭐 넥타이 풀고 뭐 했다. 그리고 뭐 청와대 밥 먹는데 식판 직접 들고 배식 받았다. 해가지고 서민 대통령이다 소통 잘하는. 참 한마디 지금이요. 국민 수준이 딱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공공기관에 인천공항공사 가가지고 10,000명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거는요 엄포입니다. 왜? 제가 근무했던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제일 선호했던 제1위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산유국의 꿈을 그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본 갖고 순수하게 찐 것이 한국석유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뭐 KBS도 그렇고 다들 뭐 수자원공사 이런 거 외국 자본으로 했지만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정부 발표가 공공기관의 부채가 520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공사에 근데 이 공공기관에 있는 인간들이 이 세금으로 저기 하는 건 그럼요. 공돈인 줄 알고 막 막 예. 일을 해가지고 이거 다 사실은 이 재정 측낸 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 지금 이제 저는 석유공사 같은 데도 보면은요. 예. 20% 임원들 임금 삭감하고 10%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그 2천억짜리 진지 2년밖에 안 되는 것 갖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2천억에. 그리고 석유공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의 공공기관에 11개 되는 본사 사업들 다 매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부채를 탕감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런데 시작한 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한 겁니다. 이거 이 공공기관 부채 없애기.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그러면은 지금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 이 공사의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게 국가 공무원 연금과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직결이 돼 있고요. 직결이 되고 그럼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그럼요. 그건 우리 세금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건물도 매각돼야 될 판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연봉 3천 받다가 5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국에 몇십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은요. 결국은 이 나라 곳간 텅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도와주기 또 지금 슬슬 지금 가동시키고 있고 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거덜나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민들은요. 아 이거 구도 떨어진 구다니는 대통령 그냥 뭐 경호도 말이야 의전도 필요 없이 가서 끌어안고 말이야 이런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 하고 한마디로 쇼는 이런 대통령을 가지고 잘한다 소통 잘한다 하고 이런 걸 갖다가 또 보도를 하는 이러한 종 같은 기자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앞으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큰 그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고 전부 앉아가지고 그런 마이너한 것들만 미화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네. 사실 지금
네. 그 어제 신문에 보면은 네. 프랑스의 가장 최연소 대통령으로 이번에 당선된 마크롱 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전에 메르켈 독일 수상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대처 수상 다 그 강성 노조한테 뛰어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치르듯이 해가지고 그 대처 수상이 아주 치열하게 예, 노조하고 예, 예. 네. 끝까지 버텨서 예, 이겨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마크롱은 중도 성향의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이 경제 문제만큼은 친기업적인 그러한 정책을 펴겠다. 그러니까 강성 노동운동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23일 날 불과 3일 전에 노동자들 경제인들 다 모아가지고 난 앞으로 친기업 정책을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 사는 유럽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강성 노조를 갖다가 결국은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부강국가가 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강성 노동운동 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어깨를 하고 걔네들한테 결국은 빚을 졌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을 갖다가 결국 뿌리 뽑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처럼 대학 나오면 뭐 합니까? 결국 외국에 가가지고 일자리 차지해야 되는데요. 결국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이 지금 빈곤 국가로 전락한 그 근본 원인이 강성 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지금 그 짝이 나게 생겨 있는 그 지금 시작부에 와 있는 그게 아닐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정치인들이 정치 개혁은 아예 숨겨놓고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재벌 1%가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당장 4대 그 재벌부터 지금 개혁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재벌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먼저 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금년에 이재용이 잡아여라 그러면서 촛불 집회에서 그렇게 난리 죽이더니 잡아놓고 나니까 3만 명 지금 2017년도 대졸 사원들 채용 동결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재벌 딱 거기에 걸려 있는 자들이 한치 앞을 안 내다보고 이재용 구속하라만 외쳤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미래를 자기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고집만 가지고 국가는 생각을 안 하고 회사는 생각을 안 하고 그 강성 투쟁으로 연봉 1억씩 받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지금 시급히 할 일은요 정규 공공기관에 지금 탄감 갚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자기 공약을 했으니까 정규직화 시킨다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연봉 억대 받는 강성 노조 그거 다 대기업들이거든 재벌이란 말입니다. 그럼 걔네들 임금을 결국은 좀 삭감시켜 가지고 비정규직하고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그게 현 정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절대 그런 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라가 결국은 나라의 국고가 거덜이 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만큼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통찰이 없다라는 거가 그동안의 정치 행보에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거고 지금 민노총이 근데 앞으로 이들이 길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금 근데 이렇게 막 가는 거가 과연 어디까지 먹힐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국고가 지금 거덜날 판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10,000명씩이나 되는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화시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이렇게 명령한 것은요 언론의 책임도 엄청 큽니다. 이 종처럼 노예 같은 이 기자들이 그저 잘한다고 하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요 개구 소재입니다. 대통령이 떨어진 구두 신고 다니고 경호원들 제끼고 쫓아가갖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KBS 그 무슨 뭐 개그의 소재로 되는 거지 그게 어찌 사회의 그 이슈거리가 돼갖고 대통령이 국민하고 소통 잘 된다 정말 뭐 서민적이다 생쇼를 하고 예, 있습니다. 이거 뭐 흔히 말하면 우리끼리 이제 좀 뭐 속된 말로 알랑방구 것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기자들이 솔직히요 참 정말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은 민주노총 노동운동하는 놈들 그 머리에 내가 똥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요 이제 기자들은 특히 이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은 똥에다가 양심을 갖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저기 한강에다 다 버려놓고 지금 청와대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기문란 탄핵 추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국기문란에 얘가 이제 말하자면 송민순 장관이 쓴 회고록에 있는 그 내용.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금 아니 현재는 이거 실천을 하시려면은 사실은 구체적인 우선은 이제 저는요 네. 어떤 뭐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아직까지 뭐 국기문란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뭐 견해라든지 지식 이런 거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제가 그 송민순 그 회고록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법률상이라든지 어떤 뭐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국기문란에 되는 그런 요건을 갖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국정 운영을 북한하고 상의를 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그 이상의 큰 그 사건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기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밝혀내야 되는데 미국의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정부 들어섰어도 기자들이 강경하게 할 말은 안 합니다. 그럼요. 한국의 기자처럼 아양거리고 그냥 충성맹세하고 청와대의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더 다른 기자보다 더 앞장서 갖고 서로가 그 다퉈가면서 미사리하고 써가면서 그런 걸 보는 그 국민들이 참 과연 어떤 생각을 갖는지요. 국민들 자체도 침묵하는 국민들도 문제가 있고 정말 김일성 그 충성맹세하려고 임수경이 보내서 정말 그 완전히 주사파의 그 원조인 임종석이 같은 친구를 비서실장으로 앉혔는데도 근데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우방국인 미국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러면은 이거 진짜 이게 주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기사 내지도 않고 조국같이 말이야 자기 엄마가 세금도 안 낸 더군다나 학교 운영하면서 세금도 떼어먹은 이번에는 또 논문 표절 자기 표절 해가지고 뭐 거의 모든 논문이 그런 식으로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고발당했는데 보니까 그런 상태면은 다시 저 민정수석 끝나도 학교로 돌아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부 문제적 인간들이에요. 뭐 강경화 씨도 보니까 또 전부 뭐 위장 전입에 이거 다 드러났고 이 기자라는 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선 진짜 쓸 거는 다 빼놓고 청와대가 젊어졌다고 이런 그 한마디로 개새끼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고요. 정말 입에서요 상소리. 난 마요 정말. 네. 근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6.15 공동선언의 내용과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북한에 합의해 준 거 뭐 개성공단의 문제, 그 다음에 또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해 준 내용 이것이 전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철도를 깔아준다, 해주 항구를 200만 평으로 개발을 해준다, 뭐 주기로 한 것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52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북한에다 그렇게 퍼주게 하고 그 돈이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북한에 주겠다는 거를 지금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바로 그 핵심 당사자가 대통령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이제 니네들이 바로 당신이 주관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건데 안 지키겠느냐 이러고 나오면은 그리고 말하는 그 꼴을 보면은 이걸 다 지키겠다고 지금 좀 슬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국기문란 아닙니까? 글쎄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그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침묵해서는 정말 그 우리 그 후세들이 그 온전하게 그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엇보다도 대통령보다 정말
악취 푹 풍기는 이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 이 기회에 차려야 됩니다. 사실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94%까지 지지율 올라갔었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예. 네. 그러다가 결국은 임기 말에는 1%도 안 됐었거든요. 1%까지 떨어졌었나요? 1%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보도가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80 몇 프로 대통령 초기에는 다 60, 70%, 70%, 80%, 90%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으니 뭐 잘하느니 해가면서 온갖 미사리하고 써가면서 그 충성맹세하는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렇게 쓰면은 다 그만큼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정말 막말로 예. 빨아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민주노총이라는 이 강성노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뿌리 뽑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자기는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데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임기에서도 이게 보선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임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예. 그게 지금 사실 법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실시되는 선거가 보선이기 때문에 또 엄정한 의미에서 말하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선을 할 필요가 없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해서 임기를 마치면 되는 건데 그렇죠. 1년이 안 남았는데도 무조건 이게 대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 뭐 노동운동을 평생 해와서 이제 모르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차치하고라도 이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이 보도화가 되고 방송에 나오고 지상파에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되는데 아예 여기 숨겨져 있고 인터넷에 떠돌고 유튜브나 이런 그 개인 방송에 의해서 이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언노련 모든 언론사가 소속돼 있는 언노련이 민노총의 핵심 주력 세력이니까 결국은 이제 민노총으로 또 가네요. 그렇죠. 예예예. 근데 KBS 방송국 내에서 그 노동조합이 3개 있는데 1, 2노조가 3노동조합을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노조 위원장이 며칠 전에 수사를 받고 왔는데 제가 이제 먼저 번에도 얘기하고 이 책에도 보면은 이 책 좀 비춰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를 다 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 책에도 얘기했듯이 이념이 틀리면은 자기 부모도 칼로 찌르는 것이 그 민주노총 애들의 그 성향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보면은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공산주의자예요. 예, 죽창으로 찌르고 이래 하는데 이념 틀리다고 해가지고 KBS에 그래도 노동조합 기자들이 가장 그래도 그 신사적이어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념이 틀리라고 3노조를 갖다가 자기 동료 아닙니까? 동료죠, 예, 같은 예. 뿐만 아니라 선배입니다,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노총의 실태고 지금 현실에 왜냐하면은 3노조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거든. 비판이 아니죠. 왜? 언론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논조를. 그건 정당한 비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논조를 갖다 하는데 청와대에 아부하려고 기존에 있는 이 썩어 빠진 그 기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 같은 동료를 갖다가 고소를 하고 있으니 거기가 바로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기자 정신은 없고. 예, 맞습니다. 지금 KBS는 거의 공룡이 되어 있고 저렇게까지 큰 규모의 방송 조직을 운영할 그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채널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고 그거를 지금 껴안고 귀족 노조를 지금 전부 그 직원들 연봉이 다 억대가 넘고 저걸 다 해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 KBS 출신이지만 그렇죠. 이제 뭐 저건 지나치게 이 둔한 그리고 현재 그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도 안 되고 덩치만 컸지 저거는 반드시 손을 대야 될 미디어 조직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뭐 저는 권리는 없지만 저기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뭐 진정 방송도 생겼고 이제 뭐 정규별 TV라든지 뭐 지금 그 현 지상파에 양식 있는 그러한 기자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방송 안 보고 인터넷 방송 보고 유튜브 들어가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속 시원하다고. 예. 그러니까 또 진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 또 팩트만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 그 지난번에는 현대 자동차 노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특히 지금 울산 지역에 뭐 현대중공업 노조가 들어갔나요 이번에? 어디에? 울산시청에 그렇죠. 예, 정부한 거? 현대중공업 노조가 그럼 들어갔죠. 현대중공업 노조도 좀 한번 그 예, 어떤 예. 문제점이 있는지 네, 그 얘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의 지금 그 노동조합 간부가 국회의원 된 건 아시죠? 네. 김종훈이라고. 예. 그래 이 친구가 국회의원 되고 배운 거는 결국은 정치화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 5월 1일 날 메이데이 때 중앙일보의 정철근 논설위원이 울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예, 작년 5월만 해도 이제 조선 사업이 사양길로 들어섰다고 하니까 이제 논설위원이 직접 현장 방문으로 왔다가 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서 그날 종일 그 동구 지역을 돌면서 얘기가 중앙일보 뭐 볼 게 있습니까? 요새 하도 그냥 그 정권에 아주 줄 서가지고서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중앙일보라든지 그 당시 JTBC 1년 전. 같은 거는 양식 있는 그러한 뭐 국민들은 예, 외면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철근 논설위원한테 지금 그 현재 그러니까 작년이죠. 울산의 실정 보면은 1987년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최대의 변혁기다. 어마어마한 지금 예,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근데 1년도 안 돼가고 제 이야기가 현실화가 됐잖아요. 막 얼마 전에 회사가 벌써 4개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예, 그게 현실화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된 원인은 뭐냐면은 이번에 그 안효대 국회의원이 재선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현대자동차에 이제 그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래 이제 정몽준 의원의 이제 그 핵심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 자기가 정치를 떠나면서 안효대 의원을 갖다 국회의원에 앉혀서 2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래도 안효대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돼 있었을 것 같으면은 구조조정 분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김종훈이가 당선되자마자 막 회사에서는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다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자의 길 가야 되는 거고 정치는 정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삼 이제 느낀 게 동구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은 네네 말씀하세요. 예, 동구 지역 주민들이 김종훈이 지금 괜히 뽑았다. 안효대 그대로 놔뒀으면 삼선이고 힘도 있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버팀목이 될 사람을 예, 네.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분위기가 그렇군요. 예, 지역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노조에 있다가 이제 그 노동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다 한 표씩 행사해가지고 예. 국회까지 진출한 이 김종훈 의원이 예. 그 현대중공업 분사시키는데 힘을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막아야 될 사람이 막지도 못했죠. 예, 그 뭐 국회의원 금배지 달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것도 막지 못했으니까 그 이제 뭐 노동자나 동구 지역의 주민들은 저런 거 국회의원 앉혀놓고 후회를 굉장히. 왜냐면 있죠.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해가 되죠, 회사가 예. 쪼개지면. 예. 그러지 않아도 울산이 경제가 어렵다는데. 어렵죠, 예. 울산에 지금 뭐 현대자동차하고 중공업이 지금 그 해외로 축이죠. 예 간다 그러면은 울산 경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지금 전체 도시 중에서 울산이 그동안 가장 잘 사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부자 도시였죠. 예.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말씀. 아니죠, 예. 지금 이제 빈곤 도시로만 전락하고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티처럼 망하는. 그렇게 변해가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그 삼성전자는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거기가 사실 대주주가 외국 자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외국 자본들이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라. 네.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가 이렇게 정권에 휘둘리는 거는 우리 주주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 본사와 주력 공장을 다 미국으로 옮기라고 압력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 자체도요. 그 인도에 엄청나게 수년 전부터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야 뭐 노동력 따고 또 예. IT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고 예, 수준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면은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얼마든지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가능성 많죠. 지금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량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계 그 1위의 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같은 데는 어찌 보면은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에.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처럼 계속 이렇게 파업이나 일삼았으면은요, 예, 세계 1위의 기업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은 글자 그대로 제 책처럼 이 국가의 제약도 되냐면 기업의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주도한 그 촛불 집회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재벌 그 비난을 많이 받은 게 삼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삼성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이라는 그 집단이 얼마만큼 그 무섭냐면요, 그 북한, 제가 뭐 북한에 직접 살아보질 않고 접해보진 않았지만 그 북한의 뭐 사상이라든지 뭐 막스레인주의라든지 이 자본론 같은 거 이런 거를 책을 이래 보면은 아주 그 세뇌시키는 그러한 그 국가가 바로 북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직도 잘 사는 줄 알고 저렇게 빈곤하면서 그렇듯이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성공회 대학교 여기 성공회 대학교 하면은 우리나라 그 글자 그대로 좌파의 정말 큰 인물들이 거기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정 장관이나 뭐 조의원 여기 뭐 지금 뭐 통일부 전 장관이나 지금 교육감들 다 거기 출신들이고 예, 총장 출신들인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우파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국민들의 신을까봐 그래서 일부러 이 책을 쓸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성공회 대학교 내가 예, 노동대학을 일부러 다녔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거기 예. 거기 아주 좌파 좌파의 세력도 온상이죠. 많이 예. 거기 들어가 있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김재동이 같은 친구가 계명대학교 안 나왔다 그러고 성공회대학교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다니면서 세뇌가 돼갖고 결국은 거기 어떤 사람들은 거의 간첩 수준인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네. 그렇죠. 예. 뭐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다 이러고 떠들고 있는 자도 거기 교수라고 하고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주 기가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네. 저를 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울산에서 그 공부하러 올라오니까 참 대단하다고 이제 굉장히 그래서 내가 80년대 석유공사에서 내가 초대 노조를 만들고 초대 노조위원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막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거기 온 친구들이 다 현재 그 뭐 기업체의 뭐 노조 간부들 위원장들 이런 친구들만 다한 200명 이래 거기도 있는데 그 대학도 민노총이 먹여 살리는 건가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다 거기 가라고 보내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노동대학은요. 노동대학은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은 민주노총 그렇죠. 출신들이 거기 다 가거든요. 네. 촛불 끝나고 나면 또 촛불 시위하러 가고 예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걸 또 만드는 것 같아요. 예예. 거기가 그 좀 기반이니까.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노는 날이 어디 가냐면은 전국의 시골 이런데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시골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 이제 뭐 농민회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이 저 노동 거기도 이제 농민운동 종북 좌파들이 많이 있어요. 예예. 그렇듯이 그리고 이제 이 서울에서부터 밀양까지 갑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갖고 동네 노인네들을 갖다가 밀양으로 놀러 가요. 예. 휴일에. 그래 거기 가가지고 막 노인네들한테 그냥 그 시골의 노인네들은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흠을 해주면은 얘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무섭다. 네, 그것이 결국은 그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좌파화돼가지고 예, 나이 든 사람들도 민주노총이 하는 일이 옳은 거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정말 민주노총은 정말 태동되어서는 안 될 예, 그런. 근데 민주노총에 그 가입돼 있는 노동자 수가 전체의 5%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한 4% 정도로 알고 있는데 3.8% 뭐 3.8%. 예, 이 정도로. 예. 근데 지금 거기가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태동시킨 그 전국 노조에서 제3노조 노총에서 네. 이거 빨리 바른 인식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 울산이 뭐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좌지우지하는 데인데 거기서 제가 기자회견하면요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데서도요 기사 안 내줍니다.
기사떡 안 내주고 내가 기자회견 할 때 기자회견이면은 카메라들 쫙 오지요. 오는데 방송은 안 나옵니다. 그거 다 민주노총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노련이.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에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예. 새로운 그 소통의 매체를 더 활용하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요 하셔야지 이제 되는 거죠. 고마운 게 여기 계속 나오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좀 고마운 게 정말 우리 그 진정 방송이 네. 어찌 보면은 그 타 방송에서 시도하지 못한 정말 이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나라 망치고 그리고 국가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을 갖다가 쇠뇌시켜서 종북 좌파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나쁜 노조를 갖다가 알리는 이 매체 역할을 이 해준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정말 예, 앞장서 갖고 예, 제가 할 겁니다. 예, 먼 훗날에는 네. 큰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진정방송이 예, 그 아마 예, 장식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그 민노총의 그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가 네. 사실은 민노총의 그 핵심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금속 노조에서도 네.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노조잖아요. 그렇죠. 예. 현대중공업 노조가. 네. 그리고 민노총에 내는 회비도 엄청나게 많을 엄청 거고. 많죠. 예. 현대자동차는 1년에 한 50억씩 낸다고 하셨는데 예,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공업도 한 10억씩 가까이 이렇게. 1년에. 예, 예, 예. 현대중공업이 그래, 크네요. 그 동안에 이제 그 온건파 노조위원장이 있었을 때는요 탈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 단체에 그 뭐 몇십억씩 내서 뭐 하냐 그 돈 갖고 우리끼리 그 잘 먹고 잘 살자 이리 했는데 이번에 뭐 또 다시 이제 김종훈이가 국회의원이 되고 하면서 그 정치와 세력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 회사도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분산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 첫째 회사하고 그 공존하지 않으면은 네 자기 스스로 파멸하고 자기 자식들에 가서는 그러니까요. 네. 예 결국은 아까 여쭤보려다가 그냥 넘어간 부분 하나가 네. 이렇게 이런 큰 회사들 자기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줬던 네. 그 회사들이 본사를 다 외국으로 옮겨버리면 자기들이 거기 따라갈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옮기는 건데 사실은 아니 근데 도대체 뭘 얻겠다고 그렇게 회사에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런데 하는 건지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 그런데 그 민주노총이라는 집단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뭐냐면은 억지를 쓰더라도 자기네들이 관철하고 싶으면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습제 그건 이제 우리가 누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 말고 일자리 세습 예 우리 새끼들도 여기 있다가 또 다시 내 자리를 내 아들한테 그렇죠. 물려주겠다. 예. 그래 이런 막 공산당적인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게 민주노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데다가 지금 문재인 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재벌 개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벌들 투자 안 오고 그리고 재벌들이 없어지고 중소기업 정책을 앞장서 가지고 그 정책을 갖다가 반영하겠다고 그러는데 명문대학교 나오면 뭐 합니까? 아니 뭐 저기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네? 우리 뭐 대표님 뭐 이대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오는 거는 부모님들 자존심이거든요. 나는 못 배우고 못 살아고 가난했기 때문에 늘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하고 대기업 재벌 직장 들어가라 하는 게 부모들 로망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재벌 해체시키고 중소기업밖에 없으면은 중소기업 들어가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다닌다 그러면 명문대 나왔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다닌다 그러면 그 저기 아가씨들이요 거기 시집 안 갑니다. 예. 그럼 뭐 이 나라 뭐 그 공산화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통진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을 3,000개의 작은 기업으로 쪼개겠다 이거가 있었어요. 예. 삼성그룹이 오늘날처럼 성장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제 3,000개의 회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는데 거기에 표 찍는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의 몇 프로가 돼 있으니까 하긴 뭐 거기는 완전 종북 세력으로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런 발상을 하는 자들이 아직도 그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이런 데 지금 퍼져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거기에 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당연하죠. 예. 그러면 자기들의 일자리는 기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자기 보이는데. 자식들 세대 가면은요, 이제 결국은 그
지금 뭐 현 정권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지금 매달려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고요. 뒤에는 지금 곡간 비우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뒤에 구멍 크게 뚫어놓고요. 예, 지금 예, 겉으로만 지금 예. 인기 이미지 작전만 지금 예, 하고 예. 있는데. 지금 뭐 사실은 여기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보고 그럽니다. 우리 노총에서도 이야기가 이거 보십시오. 여기 문재인 총살감이라고 내 책에도 나왔는데 이게 네. 오마이뉴스에 보도됐던 걸 갖다 좌파신문에서 보도됐던 걸 제가 써놓은 겁니다. 네, 그 내용 제목이 보니까 예. 문재인은 총살감 전국 노총 발언 논란. 예, 이게 제가 발언한 건데 그때 국회 가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왜냐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될 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랬죠. 근데 이제 헤드라인을 문재인을 총살감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지금 이거 뭐 인터넷 검색하면 엄청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이고 선배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도 울산에서 그런다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책 전국에서 사가는 분들 얘기가 너무 강하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별의별 걸 해갖고 김기봉이 엮어낼 것이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보수 노동운동의 대부입니다. 저 잡아 연다 그러면은 결국은요 노동자 그 탄압의 그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아니 보수 노동자만 잡아놓는 건가?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이제 그게 신호탄이 돼갖고 다 잡아연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지금은 보수지만 과거에는 이 나라에 정말 군사 정권 시절에 총칼 맞서갖고 저는 인권을 찾아주고 현 노동운동 민주노총 애들 그 시금석을 깔아준 게 제가 장본인인데 민노총의 인사들이 형님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예.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좀 있으면요 저한테 와서 합류하자고 그럽니다. 왜? 이 민주노총 얘네들은요 아나무인일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아줬으니까 당신 말이야 우리가 그렇죠. 하자는 해줘. 그럼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촛불 집회라면 그러죠, 예. 촛불 집회를 주관한 게 바로 민주노총이죠, 민노총이니까 예. 민노총이 위세를 부릴만 합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 민노총의 터무니없는 작태에 대해서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고 정부인데 그걸 마냥 봐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어떻게 다룰지가 상당히 이제 지켜봐야 될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도 저를 불러가지고 민주노총 그동안에 제가 뭐 저승사자로 걔네들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고 왜냐하면 명분 앞에는요 어떠한 사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쟤네들이 지금도 저렇게 30년 만에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시청에 들어와서 공권력에 도전하고 불법 정거하고 농성한다는 거는 대통령을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뽑아줬는데 견인체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 잡아여치 말라. 우리 안 잡아열 거다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저도 너들 옛날에 내가 노조 만들 때는 겁이 나갖고 총칼이 겁이 나서 뒷좀 쓰고 안 있었느냐. 나는 너들한테 당장하게 욕할 수가 있어. 질타할 수가 있어. 너들 다 살고 너 후손들 살으라고 나는 하는 얘기야.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저의 말에는 공감을 하고 제가 보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네. 사실은 노무현보다도 더 좌파적이거든요. 고향이 북한 아닙니까? 네. 예, 고향이 북한이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 노조 뭐 탄압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정당한 진압을 하였던 거지만 그 노조하고 치열하게 싸웠었는데 지금 문재인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민노총의 핵심 축의 하나인 전교조를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그렇죠. 예, 그게 하고 큰 있잖아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해가지고 국가 재정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축내게 하게 있고 퍼주기 복지 또 엄청나게 지금 예. 맨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국가적인 이 피해 예상이 되고 민노총을 싸우기는커녕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이제 그 선거 때 대통령이 아무리 그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니면은 그 뭐 빈 공짜 공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막 빈 공약으로 그냥 놔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사실 그
트럼프가 그 반이민 정책을 부르짖다가 결국은 그 수정하겠다고 오늘 발표했대요. 그렇듯이 대통령도 내가 보니까 정말 빨리 이 강성노동운동을 갖다가 뿌리 뽑지 않으면은 당장 뭐 일자리 창출이 안 될 거고 정말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투자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강성노조를 뿌리 뽑는 게 제 일성이고 그리고 노동개혁부터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제일 그래서 우리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도 대처나 메르켈처럼 그런 대통령이 돼야지고 노동개혁을 시도하다가 저렇게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이제 저래 됐는데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노동개혁으로 강성노조를 갖다가 뿌리 뽑아가지고 저렇게 부자 나라로서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메르켈이나 지금 오늘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이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강성노조하고 끝까지 싸워서 뿌리 뽑겠다고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강성노조에 이끌려 다니면은 결국은 뭐 이 나라는 좌경화되는 거는 뻔하고 빈곤 국가로 아르헨티나처럼 이제 뭐 가난한 나라 브라질처럼 저렇게 경제 뭐 우리나라는 경제 뭐 10대 대국이겠지만 아르헨티나는 5위고 브라질은 7위였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노조가 중심이 돼가지고 울산시청을 지금 점거하고 있는데 예. 거기는 지금 주장하는 바가 그러면은 회사는 다 쪼개먹고 또 뭘 또 임금 올려달라는 거죠. 임금 협상 빨리 해달라고. 임금 협상은 빨리 하는데 왜 시청을 점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현 그 대통령이 우리를 갖다 봐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갖고 감히 그러니까 세를 과시하려고 지금 시청까지 그렇죠.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니까 30년 이제 앞으로 만에 다시 그렇죠. 그 당시는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만큼 안 줬으니까 달라 하고선 막 4배짜리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연봉 억대나 되고 많이 돈을 받고 안 있습니다. 아니 조선 산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제일 있는 어렵죠. 산업인데 거기 임금만 또 올려달라고 지금 가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회사에서도요. 우리가 이번에 20% 삭감을 하자. 그러면 막 되지 않느냐. 그럼 20% 삭감해봐야 아마 저게 12만 얼마 그 뭐 올려달라고 뭐 이래 한 거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럼 20% 해봐야 그 뭐야 한 8만 원, 9만 원에 뭐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날 걸 막 끝까지 회사가 망해가는데도 뭐 우리가 하는 건 다 달라고. 그러면서 저렇게 시청까지 저렇게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공권력에 도전하고 그 당시야 춥고 배고프니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한다고 그랬지만 30년 이제는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요, 그게 용서 못 받습니다. 저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 그 정말 그 얼굴에 먹칠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런 게 결국 저래 되면은요. 그 현 문재인 정권이 정치해 나가는데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이 지금 현대중공업 그 노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중공업 노조는 그거죠. 그 노사 상생은 뒷전이고 우리 달랠 거 달라. 그겁니다. 다른 강성 노조들도 사실 그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근성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은 결국은 뭐 지들도 죽고 회사는 그래도 가진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죽는 거는 불쌍한 우리 노동자들이죠. 그래도 울산의 그 주민들이 대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수가 현대 그렇죠. 현대자동차중공업에 다 현대맨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그거를 또 자기들 이익이 되기 위해서 또 찬성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죠. 주민들은 지금 심지어는 뭐 현대중공업에 있는 동구 지역 주민들조차도 너무 심하게 회사 측에 압박을 하고 욕을 한다.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회사도 양보하면은 임금 협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한 거 다 달라. 그러니까 동구 지역의 주민들도 지금요 노동자들 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당장 뭐 지금 뭐 그 권리금도 없이 점포세 다 나갔는데도 저기 그 세가 안 나갑니다. 동구 지역에는 지금 막 떠나려고 하는 공동화 도시로 전락됐습니다. 동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겨대고 있는 거네요. 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이 문재인 탄핵추진위원회, 국힘을 탄핵추진위원회와 또 이 노동운동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은
문재인 현 정부에서 강성 노동 운동 뿌리 뽑지 못하면은 네. 그리고 재벌 개혁의 그 메스를 들이댄다면은 결국 이 나라는 빈곤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세들은 결국은 아르헨티나처럼 평생 정말 깡통 차는 그러한 날이 곧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강성 노조를 뿌리 뽑고 특히 이 언론 노조, 이 기자들이 정신을 빨리 차려서 그 노예 근성, 흔히 말하는 우리 나라는 종예 근성이라고 하는데 그 표본이 바로 지금의 그 언론 노조 기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빨리 좀 정신을 차려서 올바른 기사 좀 썼으면은 그게 좋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다음 주에 또 나오셔서 이 민노총의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고발을 일반 해주시기를 그 부탁드립니다. 언론에 보도 안 된 것 네. 그런 거는 제가 다 발췌해 갖고 우리 진정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데 저도 미력이나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뭐 다 하더라도 일단은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운동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그렇게 써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를 떠나서 오직 국익을 위한 노동운동 정착에 헌신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아, 네, 국가가 우선이 아닙니까?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이셨던 김기봉 현재 노동연구원장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 문재인 국기문란 탄핵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이 대통령이 민노총하고 연결돼서 지금 이 국가 경제에 크나큰 손실을 끼치는 것을 지금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노조는 국가와 기업의 재앙이라는 책, 저도 읽어보니까 국민들께서 이 민노총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꼭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하고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회사는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이 노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이 민노총의 그 행태가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이 강대국들이 대부분은 바로 그 강속 노조와의 싸움을 통해서 노동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이루어낸 것이고 아무리 잘 살던 나라도 강속 노조에 끌려다닌 정권 때문에 나라가 빈곤 국가로 전락했다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방법이 진정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인가 생각을 해서 이런 그 옳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제대로 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국기문란으로 탄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진정 토크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 뭐야 민주노총 이거 잊어버렸나 봐요 이자들이. 그래 민주노총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똥 만들었다고 제가 늘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닭대가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회찬 총리를 시켜가지고 이해찬, 네. 이해찬이죠. 네. 예. 사실은 항운노조가 그 당시 불법 그 비리의 온상 아니었습니까? 네. 엄청나게 항운노조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탄압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 노무현 정권이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해찬 그 전 총리 공간에는요 민주노총 여기 그 항운노조 애들이 허구한 날 가가지고 행패 부리는 바람에 말도 못했습니다. 이해찬 그 당시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쳐들어와서 그러면 봐서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이해찬 국무총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벌써 잊어버렸지. 예. 그러니까 진짜 지금 보면은 내가 언론 노조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노예고 종이고 그리고 민주노총의 시녀로 전락한 지가 오래됐지만 이번처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아방궁을 지어놓고 있는데 다 떨어진 구두 신고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솔직히 말해서 서민 코스프레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아니 수천만 원짜리 의자에 앉아서 사는 사람인데. 예, 그런데 큰 구두 그거 신고 다닌다는 거는 보여주기 시기에 한마디로 쇼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그냥 서민적이다 말이야. 다 떨어진 그 구두 신고 저렇게 다니는 이러한 대통령이 어딨냐면서 앞장서 갖고 아양 떨고 충성 맹세하고 참 나는 정말 양심도 다 팔아먹고 그 종의 근성을 가진 그 현 기자들에 대해서 저는 감히요 정말 가슴이 아파오고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탄압했어도 기자들은 당당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자 정신은 다 어디 갔는지 지금은 저는 그 기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막 기자 가로 열고 종이라고 그럴 겁니다. 지금 뭐 한 3, 40년 되는 동안에 그 전교조의 그 교육과 네. 이 잘못된 이 역사 교육 이런 것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진정 토크입니다. 그 대통령이 사실 탄핵은 아니죠. 헌법의 근거도 희박한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국민들을 지금 현혹시켰던 것이 바로 촛불 집회입니다. 이 촛불 집회를 주도한 게 민노총이니까 결국 지금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만든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게 바로 민노총인데 이 민노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이 민노총을 또 어떤 식으로 비호하고 지원을 할지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이 이 민노총의 그 전행과 문제점을 그동안 엄청나게 고발을 많이 해오셨던 분이 계시죠. 저희 진정 토크에도 나오셔서 그 현대차의 민노총 그 노조의 그 문제점과 비리를 고발을 또 세게 해주시기도 했는데 바로 이 석유공사의 전 노조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노동문제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바로 김기봉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사실은 지금 가장 그 국가와 경제 발전을 위한 데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제3노총, 전국노총의 태동에 큰 기여를 하셨고 또 노조는 국가와 기업의 재앙이다 이런 책을 쓰셔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는 이 문재인 국기문란에 대한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드셔서 거기 또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오늘 이 김기봉 위원장님과 함께 지금 이 노조와 현 정권과의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민노총의 문제점 다시 또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이 지금 젊은 기자들이 잘못 배우고 커서 그렇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민노총이 지금 문재인 당선이 됐으니까 자기들 세상이 왔다고 지금 저를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가서 시청까지 점거해도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또 놀란 게 이제 여기 출연을 오려고 방송 이제 녹화 오려고 11시에 KTX 앞에 딱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KTX 노동조합은 역사 내에서 그냥 철도 노조. 예, 철도 노조는 핏겐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역사 내에서 네. 고성방가 스피커를 들어놓고 그 조합원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역사 내에서 소란을 피워가면서 그러면은 거기 하루에 수십만 명 어디 서울역에서 그러셨어요? 서울역 KTX 역사 그 내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새 정권이 노조를 옹호한다는 걸 실감을 오늘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말 없이 그 조용히 하던 이러한 친구들이 이제는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농성장에 스피커를 갖다 놓고 마이크로 그렇게 아니, 그래서 제가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하든 봐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면은 이런 불법 시위라든지 시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예. 그 내버려 둘까요? 예전에 노무현 정권의 사례를 보면 안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탄압을 이제 분명히 했거든요. 아니 그건 탄압이라고 할 수 없고 잘못된 것을 진압을 한 거였지만. 그런데 이제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 때문에 당신이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해도 너희들 막지 마라 하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그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경제 5위고 브라질이 7위였는데 이제 결국은 뭐 사실은 귀족 노조라는 이 용어가 그 뭐 영국이나 독일에서 태동된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그의 용어입니다. 귀족 노조가 결국은 아르헨티나의 그 페론 그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성 노조화와 결탁하는 바람에 결국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늘 이렇게 고생 한번-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오시려면은 울산에서부터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잡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나라 애국하려고 그러면은 더 멀리도 가야죠. 감사합니다. 그 지금 뭐 문재인 국기문란 탄핵 추진 위원회 이게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예. 뭐 반향이 뜨겁고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터넷에서는 막 엄청난 지금 막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이제 만드시게 됐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뭐 사실은 그 5월 10일 날 취임이시고 11일 날 오마이뉴스에 이제 그 보수 노동 운동을 했던 뭐 석유공사 노조위원장 이제 문재인 이제 탄핵 국기문란 탄핵 추진위원회 결성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나가자 이제 뭐 보수 단체들은 이제 엄청나게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유엔에서 그 인권 결의안을 했는데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 당시 비서실장이 있으면서 북한하고 물어보고 이걸 갖다 우리가 하자 하는 거는 사실은 국정농단보다 더 엄청난 큰 국기문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분명히 이적행위고 헌법상으로는 진짜 탄핵감입니다. 네, 그래서 송민순 그 전 회고록에 외교부장관. 보면은 송민순 씨가 태양을 태양이라고 그러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내놓지 않겠다면서 문재인 현 대통령을 부정한 그러한 사실도 있는데 그래도 한나라의 장관이었던 공인이 그런 그 회고록을 썼을 때는 그거는 사실에 입각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저는 밝히기 위해서 국정농단보다 더 큰 국기문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러한 좀 운동을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가장 이제 지금 뭐 강성 노조 때문에 촛불 민심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걸 누누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강성 노동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벌써부터 그 이 세상이 자기네들 것이냐 지금 그렇죠. 막 큰일 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그 노동민주화의 그 도시였던 울산에서 노동민주화의 바람이 87년도에 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먹고 살게 이런 만큼 우리가 좀 돈 좀 달라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이 시청을 점거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결국은 이제 불법 점거였지. 그렇죠, 불법 점거였죠. 뭐 시청 점거 헌데는 자체가 벌써 불법이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뭐 연봉 억대 받고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귀족 노조의 상징으로 현대자동차가 오게 되어 있는데 어제 30년 만에 1987년도에 울산시청이 점거됐다가 어제 30년 만에 다시 현대중공업의 노조위원장하고 그 노동조합에서 시청을 점거해서 지금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점거 중인가요? 어저께 그러니까 시청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무기한으로 들어간 건가요? 예? 무기한으로 점거하겠다고 이제 들어간 그러겠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 그 동안에는 이 친구들이 사실 그 불법을 파업을 했지만 그래도 정부가 강력하게 전 정부에서는
공권력이 도전하는 걸 갖다가 묵인을 안 해주고 원리 원칙으로 자기네들이 처리를 했는데 아니, 이제 새 정부에서 불법 탈법은 당연히 제약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런데 시청까지 점거했다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안 하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 때문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아주 이제 뭐 법도 우리 아래다 하고 시청 점거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노동 탄압이 심해서 허구한 날 이 피눈물 나고 거리에서 피 흘리고 한 가장 그 강경하게 이 민노총 파업일까 시위를 탄압했던 게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대단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대통령 뭐 비난